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주제는 암 환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입니다. 오늘 암 환자를 위한 운동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 옆에는 전문가분이 나와 계신데요. 서울대 보라별병원 재활의학과 박명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별병원 재활의학과 박명호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노인 환자분들의 재활, 그리고 암 환자분들의 재활, 그리고 척추,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함께 했던 방송분 중에 가장 좀 젊고 좀 멋지신 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좀 운동을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암 환자분들이 이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체력 저하나 여러 좀 불편함을 겪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오늘 어떤 강의 좀 준비했는지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치료 여정 과정 중에 신체 기능 저하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고 또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하시면서 좀 운동법 관련이나 재활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시연에 앞서 먼저 이론에 대해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서 저희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이 암 치료 여정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좀 암 환자분들에게 왜 운동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제가 오늘 부제를 내 몸을 위한 작은 움직임,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운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되게 거창한 거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움직임이 결국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다 라는 의미로 저희 부제를 좀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왜 움직여야 할까부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움직여야 될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피디님과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루 힘들고 지친 고단한 하루 보내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셨을 거고 지금 이제 아마 댁에서 물론 피디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에너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여가 활동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운동이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앉거나 누워서 저렇게 TV를 보거나 저희 유튜브 보거나 예, 맞습니다. 좌식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순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네. 좌식 행동이라 함은 정의가 저렇게 이제 껴있는 동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기대어 있거나 누워있는 자세로 하는 에너지 소모가 매우 적은 행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좌식 행동이고요. 그렇죠. 앉아서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좌식 행동이 사망률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되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저기 앞서서 제가 정의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저희 같은 건강한 사람들도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긴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또 치료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은 누워있는 것조차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운동을 하고 마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좌식 행동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은 이제 운동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제 신체 활동은 이제 몸의 근육을 사용하여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는 모든 움직임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신체 활동이고 저를 쳐다보시는 그런 행동들도 다 신체 활동입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운동이라 함은 신체 활동 안에서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신체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안에 저기 운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제가 외래에서 만약 환자분 운동 많이 하셨어요? 여쭤보면은 예, 저는 하루 종일 일 많이 하고 해서 많이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은 신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은 맞지만 이게 정의상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활동은 많이 하시지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이라 하기 예. 좀 그렇다. 예. 좀 알겠습니다. 직업적인 그런 신체 활동과 여가 신체 활동 약간 구분이 되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신체 활동에 의미가 없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건 정의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그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활동량에 따라서 비활동적인 성인, 활동적인 성인,
매우 활동적인 성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신청자분들 그리고 또 PD님 전 일단 비활동입니다. 바로 포기하셨군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네. 제가 활동적인 성인인 줄 알았는데 저요? PD님도 그렇고 네. 전 당연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비활동 중에 타고난 비활동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활동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리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시거나 오. 혹은 이제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한다. 여기서 2분의 중강도가 이제 1분의 고강도 같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 지키면 활동적인 성인이고 만약에 300분 이상을 넘는다. 그럼 매우 활동적인 성인이시고요.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이게 또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높다고 좀 느끼는데요. 저도요. 근데 생각보다 저 젊은 사람들은요, 통계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지킨다고 되어 있고요. 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도 한 3분의 1은 유산소 신체 활동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걸 못 지키면 이제 비활동적인 성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움직여야 할까? 여기 적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체 활동과 앉아있는 시간, 사망률이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미국인의 신체 활동 가이드에 나오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측을 가로축은 이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양이고, 세로축은 이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초록색으로 갈수록 이제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좋은 거고요.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이 늘고 앉아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이제 우측 아래로 갈수록 사망률이 줄어들죠. 네. 이 그래프가 의미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강도 이상의 활동이 그런 앉아있는 시간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저 가로축만 봤을 때 네. 앉아있는 시간을 세로축이군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은 저 빨간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주황색으로 위험이 낮아지지만 신체 활동이 없으면 초록색으로 가지 못합니다. 네. 또 하나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더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하나만 좀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 다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치료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고, 특별히 뭐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로 자체도 일반 사람 느끼는 것보다 훨씬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암성 피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치료 중에도 이제 한 60에서 90%까지 겪는다고 되어 있고, 치료 후에도 겪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암성 피로는 좀 단순한 피로와 다른 게 보통 일반적인 피로는 저렇게 배터리가 보이시는 것처럼 자고 나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암성 피로는 단순한 피로와 다르게 자고 나도 풀리지가 않고 쉬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항상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방전된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환자 보호자분들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게 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성 피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쉴수록 더 지친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시다시피 피곤해서 쉬게 되는데 쉬어도 쉬게 되면 자꾸 이제 근력과 심폐 능력이 떨어져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탈조건화라고 부르는데 네.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조금만 움직이고 더 지치게 되고 그럼 또 피곤해서 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돌게 되는데 그것을 악순환을 깨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연구들 보면은 그런 암성 피로에는 약물보다 운동이 약이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운동이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보다 이제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되게 필요한 거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암성 피로로 인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좀 중요성을 알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운동이 주는 회복 효과는 뭐 말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운동이 다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운동을 하시면 피로도 줄어들고 우울, 불안, 수면 기분 다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력과 신체 기능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삶의 질도 따라서 올라가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에도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그런 치료를 준비하고 견디고 회복하는 제가 몸의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주고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분야에 도움을 준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뭐 막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뭐 암에도 좋을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암에 어떻게 좋은지를 좀 궁금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도 이제 운동 당연히 암에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작년에 가장 권위 있는 의학진 그 NEJM에서 좋은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연구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조 항암을 마친 이제 3기에서 고위험 2기 대장암 환자들 약 9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그 체계화된 운동을 시켰고요. 이제 비교군으로는 단순히 건강 교육만 시킨 그룹들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3년 동안 정말로 이제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관찰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시켰고, 그래서 1차 지표를 봤더니 5년 시점에서 재발 없이 생존해 있는 확률이 저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80대 80%대 73.9%로 재발률이 약 30% 감소가 되었고요. 네.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8년 시점에서 생존율이 사망률이 약 40%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 실제로서 운동이 치료의 일부이고 항암제다라는 게 이제 그 의학적 근거가 생긴 좋은 연구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도대체 얼마나 운동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연구 시작 전 저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요 노란색이 운동 그룹이고 네. 파란색이 교육만 시행한 그룹입니다. 요 초기 베이스라인 첫 시점에서 운동량은 보시면 1번에서 중제군 12, 대조군 10 매트 시간포 주라고 되어 있는데 매트 시간포 주가 무슨 말이냐? 1매트라는 거는요.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쉴 때 이제 몸이 소모하는 산소 요구량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를 이제 1매트라고 했을 때 숨쉬기 운동의 소모량 같은 맞습니다. 거죠. 정말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에 비교했을 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숨쉬기 운동에 비해서 몇 배 힘드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 시점에서는 저희 보시면 한 10매트 정도 두 그룹 다 시작을 하셨죠. 10매트를 하면 저희 우측에 보시다시피 약 30분씩 주 5일 빠르게 걷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저것도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권장량에서 그 활동적인 성인의 기준이 딱 저 정도입니다. 네. 30분씩 주 5일 빠르게 걷기. 그러니까 이미 활동적인 성인분들이었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운동 그룹은 10매트를 더 추가했습니다. 더 강하게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 10매트를 더 추가하고 2.5년 동안 총 3년 동안 이제 쭉 그걸 유지한 거고요. 저 그래프 보시면 운동 그룹은 결국 최종적으로 한 20에서 25매트 시간 퍼 주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보시면은 20매트가 1시간씩 주 6일 빠르게 걷기 혹은 1시간씩 주 6일, 5일이나 6일 빠르게 걷기. 네. 꽤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분의 고강도는 2분의 중강도라 했기 때문에 제가 60분이라고 했지만 러닝을 한다면 절반만 하셔도 됩니다. 30분만 해도 괜찮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저렇게 재발률 30% 감소, 사망률 40%가 감소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좀 운동을 이 치료를 마치고도 운동을 해야만 좀 재발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예. 걸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효과를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할지 사실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 좀 시작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좀 꿀팁이 있다면 먼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원래 하시던 분들 중에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최근 나의 이제 활동 수준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잘하고 신체 활동이 좋으셨던 분들도 네. 갑자기 어떤 치료를 받으시면 신체 기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몸이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다가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예전에 쌩쌩했던 예전 나 쌩쌩했었으니까 그때처럼 운동하면 맞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기 전에 기준선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기준선을 삼으시고요. 네. 둘째는 내게 발생할 수 있거나 주의할 수 있는 증상을 확인. 환자분들마다 의학적 상황이 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암 종류가 다르실 수도 있고, 네. 3기, 4기 혹은 1기 수술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암과 별개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호흡기, 순환기 질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 부분들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뼈 전이가 이제 어디에 되어 있냐, 얼마나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체중 부하가 좀 걸리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통증을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 네. 심장 호흡기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다가 흉통이라든지 좀 갑갑함이 있을 때 남들보다 그걸 좀 더 이제 위험 신호로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강도를 좀 조정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신호가 나한테 위험 신호인지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점 자신의 현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계획하고 할 것인지 미리 계획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운동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또 안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도를 잘못 설정하고 계획 없이 하시다 보면은 또 시행착오를 겪으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계획을 하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더 덜 겪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너무 힘들게 시작하면 금방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정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체크를 했다면은 시작을 하실 때 또 그날 상태에 따른 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날도 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소와 뭐 다른 증상이 없고 평소와 비슷하다, 뭐 일상생활도 뭐 똑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평소 하던 익숙한 강도를 시작을 하고 서서히 증량하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만약에 평소보다 뭔가 좀 증상이 일부 악화되어 있다. 컨디션이 뭔가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체력이 좀 저하되어 있거나 뭔가 이상하다. 혹은 난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최근 수술이나 뭐 치료, 뭐 항암 치료를 받은 직후라 약간 뭔가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평소보다 낮은 강도, 제 노란불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제 중요한 건 빨간불인데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나와 연관되는 그런 증상들이 악화되었거나 혹은 뭔가 처음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서 상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 네. 잘 모르겠다. 뭐 심한 통증, 멍, 어지러움 그런 게 있다. 그럴 때는 물론 가벼움 같은 것들 하셔도 되지만 일단 의료진과 상담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 돌아가서 그런 것,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의 내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상태까지 좀 고려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엔 마치 그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혈압약을 받으신 다음에 내 혈압 일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저 신체 활동량도 혈압과 같이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번 주 이제 나는 얼마나 움직였나요? 그래서 약간 숨이 차일 정도의 중강도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뭐 많이 못해서 한 2일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일 정도 그래서 헬스장 가서 한 45분 정도 했으면 2일씩 45분이니까 한 90분 정도 되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90분이라고 이제 메모장 휴대폰에 다 적어 놓으십시오. 혈압 일치점에 딱딱딱 적어 놓으신 다음에 쭉 보시다가 이번 주는 내가 운동 좀 덜 했네? 그럼 더 해야겠다. 더 많이 했네? 근데 다른 문제가 없었구나. 그럼 난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런 식으로 혈압약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운동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자가 스스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대체 그럼 중강도가 어느 정도냐 궁금하실 텐데 가장 간단한 건 저 대화 검사입니다. 토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저에게처럼 지금 이제 가볍게 편하게 대화하고 노래도 뭐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저강도의 신체 활동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대화는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노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숨이 찰 것 같다. 그 정도가 되면 중간 강도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내가 좀 하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약간 좀 숨도 약간 차고 네. 이러시면 이제 끊김이 생기면 이제 고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은 중간 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강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강도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 중강도까지 놀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은 저강도로 좀 안전하게 시작하는 걸로.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체 활동 자가 평가지를 기록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시는 분들과 또 피디님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저 보입니다. 예, 메뉴에 피디님 혹시 뭐 최소 150분 이상 중강 신체 활동 하십니까? 안 합니다. 예, 아니요군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안 하시지만 조만간 신체 활동을 할 계획 있으십니까? 계획도 없었긴 했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마치 금연의 5단계와 똑같은데요. 금연의 생각 아예 없다와 비슷한 단계십니다. 그러면은 저기 계획 전 단계에 해당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저는 준비 단계로 가겠습니다. 저 피디님께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셔서 계획 전 단계이지만 어떤 분들은 계획은 조만간 할 생각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계획 단계가 되는 거고요. 저 150분 이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6개월 동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행동 단계와 이제 유지 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피디님 네. 이제 혹은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 사실 많은 지금 치료받고 있으시는 환자분들은요 너무 뭐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것도 너무 힘드십니다. 밥 먹으러 식탁 가시는 것도 힘드실 거고요. 네. 깨어 있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운동을 해라고 하기에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혹은 변하고 싶은 5가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치료 중에도 체력을 유지하고 싶다. 혹은 뭐 피로를 줄이고 하루를 덜 지치게 보내고 싶다.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을 혼자 더 편하게 하고 싶다. 뭐 불안과 스트레스 줄이고 잠을 좀 더 편히 자고 싶다. 치료받으면서 잃어버린 나의 삶의 리듬을 다시 찾고 싶다. 적어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신체 활동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런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좀 적어놓는 게 네, 맞습니다. 목표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좀 좋겠네요. 실제로 운동에 저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뭔가 계획은 있지만 하지는 못하지만 계획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뭔가 어떤 장애 요소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 요소가 뭔지 한 3가지 정도 적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치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암성 피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이 약입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시면은 피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피로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운동하면은 또 통증이라든지 뭐 부종, 뭐 숨참, 어지러움 같은 게 나빠질까 봐 걱정되셔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저강도의 내 수준에 맞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시게 되면은 보통 저런 증상이 약간 나빠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나빠지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유지하시면 더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만약 그런 분이 걱정되거나 실제 문제 될 만하신 분들은요.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지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분이 걱정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료진분한테 좀 얘기를 예. 물어보시면 또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럼 그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해도 된다? 그러면 선을 정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믿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간단한 신체 활동부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뭐 밥 먹으러 갈 때 거실 한 바퀴 돌고 앉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 뭐든지 움직이면 그냥 시작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의 운동을 저희가 좀 이따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저 같은 준비 단계인 사람들인데요. 이제 저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도 좋고요. 작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운동을 가면 한 50분, 1시간씩 시간을 꼭 열심히 잡고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가면 또 이제 오늘 1시간 소모하게 되니까 일이 또 밀릴 것이고 부담이 또 때문에 맞습니다. 되니까. 못하게 되는데 제가 마침 근래 제 주변 지인들이 그 러닝을 좀 시작하면서 네. 자기가 한 10분씩 정말로 점심에 힘들지 않게 그냥 정말 가볍게 뛰기만 했는데 네. 10분씩만 뛰었는데 한두 달 하니까 너무 좋아지더라. 얘기를 뭐 관계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갑자기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10분 나가가지고 잠깐 걷고 오는 것부터 좀 해봐야겠다.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행동 단계나 이제 유지 단계 하시는 분들은 6개월, 150분 이상 하시는데 6개월 덜 되신 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지속하면 될지 그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바탕화면에 그런 거 띄워놓거나 뭐 규칙 해야 될 거 이런 거 띄워놓거나. 맞습니다. 네. 뭐 나가는 방문 앞에 스티커 붙여놓거나 혹은 이제 운동했을 때 그 좋아진 뭐 기분들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 내가 이런 좋은 점을 느꼈었지 리마인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리 내가 혹시라도 못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놓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 몇 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희님께서 친구분께서 유방암과 자궁암 치료 후 집에서 뭐 의사로부터 트램폴린 운동을 하라고 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트램폴린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조금 암 환자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일까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트램폴린 운동이 그 방방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신체 활동이든 간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재밌게 안전하게 많이 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램폴린이 뭐 격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고 재생에 부상 당하실 수도 있을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내가 재밌게 평소 안 하시던 분들이
저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걸 계기로 또 운동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하셔서 가볍게 해보시고 괜찮다, 재밌다, 도움이 된다. 그럼 하셔도 됩니다. 친구분이 이렇게 바운스 이렇게 잠깐 튀기기 정도만 하시나 봐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신체 활동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운동이든 이게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라면 예. 시작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련님이 좀 의학적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고령자라고요? 이렇게 잠깐 물어보셨는데. 저도 저 부분에 참 동의하지 못하는데 네. 사실 65세 이상은 젊으십니다. 요즘 워낙 또 예. 사실 건강하시잖아요. 외래 오시면 명함도 못 내미실 분들이신데요. 이제 나라에서 그 통계를 만들 때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이제 고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한 2023년에 나왔던 한국인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기준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65세 이상을 고령자 정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절대 아니시죠? 기준선이 그렇게 돼 있을 맞습니다. 뿐이다. 예. 이렇게 로로로님께서 아버님께서 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시면 허리가 아프다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파도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물어보셨는데요. 평소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담낭암 수술 받으셨고 뼈저리 같은 건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우 많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신 거 보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70대 정도로 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하셔서 몸이 약해지셨다. 그럼 치료가 이제 많이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운동하고 나면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 근데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하실 정도인 거 보니까 아마 급성 요통으로 보입니다. 네. 오래된 만성 요통 적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아주 다행이신 점은 평소 허리 때문에 고생을 안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말인즉슨 지금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 허리 고생 안 하셨다는 것은 타고난 허리 디스크가 매우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타고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30대부터 이제 그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처음 겪는 요통을 뒤늦게 한번 겪으시는 거고 이게 단순히 한번 허리가 조심하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요통이라 하면 크게 허리 주변부에 있는 통증, 디스크성 통증과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으로 제가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사통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염증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진통소염제를 잘 드시고 요추 전만 허리를 잘 펴고 계시면서 지내시면은 보통 좋아지십니다. 네. 그다음에 좋아지는 게 없다. 일상생활에서 뭔가 자극되는 잘못되는 운동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건 제한이 있으시다면 그거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나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허리 주변부, 골반만 주변이 아픈 그런 디스크성 통증이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디스크 내부에 상처가 나가지고 오는 통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상처가 이제 아물면 나아집니다. 급성 통증은 약으로 조절하시다가 대부분 경과가 좋아지는데 추세가 좋아지고 있으시면 괜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길어지고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럼 병원에 가셔가지고 일단 거기다 치료를 받으시고요. 운동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셔도 되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다만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제 골반이 후방경사로 돌아가는 그런 허리가 좀 말리는 동작에 포함된 운동들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거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조금 운동을 하신 것 중에 좀 허리에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하셨을 확률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운동을 좀 피해서 허리 통증이 없는 운동으로 좀 대체해서 하는 것이 좋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로로님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내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인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좀 쉬운 움직임도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은 건지 아까 트램폴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움직임은 이제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헬스장에서부터 이렇게 어렵게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부터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일상 속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드셔서 이제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러 식탁 가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앉고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실 때 거실 한 바퀴 돌고 가시고요. 식탁에 앉으실 때 처음에 이제 선 상태에서 천천히 앉으시면서 이렇게 허리 힘 스쿼트 하시듯이 사소하게 시작하는 사소하게 거예요. 맞습니다. 다 드시고 일어나실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약간 아쉬우시면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일어나신 김에 종아리 들기 한 번 더 하셔도 괜찮고 먹고 방에 들어가실 때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밖에 활동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러 주차장을 좀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출입구 근처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가 C동이라면 저희 A동에 주차하시고 좀 많이 걸으시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고요. 또 좀 더 여력이 되시면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내가 고층에 산다 그러면 1, 2층, 2차, 3층까지 걸어가시고 네. 엘리베이터 타셔도 괜찮고 외출 시 대중교통을 사용하시거나 한정거장 걸어가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도 되시고 또 생활 속 활동 이제 그 이후에는 생활 속에서 이제 좀 액티브한 활동을 끼워 넣는 겁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한다던가 안 해도 되는 뭐 집 청소를 한 번씩 더 해보신다던가 그런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준비가 되시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시는 것들 집에서 홈트가 됐던 시장이 됐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좀 활동 예. 발전을 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움직임, 이런 작은 움직임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이미 오래된 데이터인데 요 가로축은 신체 활동량이고요. 세로축은 사망 위험입니다. 사망 위험을 하면 이제 모든 종류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고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 빨간 선이 이제 권장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당 150분 기준인데 네. 보시다시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상에 따르면은 많이 하셔도 되고요. 또 재밌는 점은 이제 똑같이 10분 하시더라도 저 권장량 이상 하시는 분이 10분 했을 때 얻는 그 감소폭보다 아예 안 움직이는 분들이 10분 했을 때 얻는 그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초반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암 치료 받으시고 활동이 너무 줄어도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분만 하셔도 의미가 있고요. 10분 하셔도 괜찮고 끊어 하셔도 괜찮고 150분은 그냥 목표지 시작선이 절대 아닙니다. 아,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조금만 움직여도 의미 있다는 거 아시고 용기 네. 내셔야겠네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든 움직이시면 되시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체 활동을 말씀드렸는데 신체 활동과 별개로 제가 맨 처음에 좌식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좌식 생활.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단순히 이제 앉거나 누워있는 저런 좌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체만으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7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이제 10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1.5배, 11시간은 뭐 2.5배, 12시간만 3배 정도까지 올라가죠. 네. 저희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 그 사망률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사망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잠시 후에 이제 일어나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네. 앉아서 누워보고 계시면은 서서 보시면 이제 다시 감소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 그 두 가지가 암 환자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세부적인 좀 실천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요거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 운동은 크게 저희가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내가 재밌게 쉽고 즐겁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하시면 좋습니다. 네. 물론 그것이 유산소 근력이면 더 좋고요. 그렇다면 유산소 제가 아까 중등도 이상 하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등도가 얼마냐? 얼마나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들은 이제 토크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약간 노래는 어려운, 약간 약간 힘든 정도시고 네. 혹은 운동 자각도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힘듦의 정도인데요. 0점에서 10점 척도 봤을 때 0점이 하나도 안 힘든 거, 10점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 운동하셨을 때 막 분장 내고 아, 네. 행운 같은 거 할 때 뭐. 억지 이렇게 막 시키는 거 네. 생각상승에 10점을 했을 때 한 5, 6점 정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보고 스케일이라고 6점에서 20점 스케일도 있습니다. 거기서 13점이 약간 힘듦인데 한 10에서 14점 약간 힘든 정도가 이제 중등도 강도로 할 수 있고 최대 심박수를 했을 때는 한 65세 기준으로 100에서 120 정도 또 대사당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트 중강도는 3에서 6m 미만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한 4에서 6km로 빠르게 걷기 그리고 가볍게 자전거 타기 천천히 계단 오르기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한국인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모든 활동에 이제 중강도인지 다 매겨놓은 거네요. 예, 볼 수 있게 다 적어놨습니다. 아,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어놨고 한국인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어쩌고 뭐 가벼운 탁구, 뭐 에어로빅, 뭐 이제 뭐 드럼 연주와 사물놀이도 있는데 사물놀이 제 생각에 3호 돌리는 건 고강도일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빠르게 걷기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중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아,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것들도 권장은 이제 주 2회 이상이고 큰 근육부터 이제 골고루 이제 가볍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저렇지만 시작은 이제 가볍게 내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게 필요하고 이왕이면 큰 근육부터 하는 게 좋다. 가장 간단한 것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아, 네. 그리고 이제 벽에 식탁 주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신다든지 짚으신 김에 종아리 들기 같이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은 이제 식사하실 때 식탁 옆에 뭐 탄력 밴드나 아령 가벼운 거 두시고 뭐 당기시거나 뭐 가볍게 드시는 것들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력 운동은 시작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이제 유연성 균형 운동인데 특히 균형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존에 원래 잘 균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초신경병증이 생겨가지고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분명히 발을 여기다 댔다고 생각했는데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은 딴 데 가 있고. 오, 넘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러실 수가 있고 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신체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넘어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운동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처방전에서 뭐 간단히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얼마나 자주 하냐 결국 뭐 주당 150분 이상 근력은 주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 내서 자주 하시면 좋고요. 강도는 권장은 중간 강도 이상이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강도도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중강도로 하시면 더 좋겠고요. 얼마나 오래 하냐 150분 이상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5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가이드라인에서 10분 이상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네. 1분도 의미 있고 5분도 의미 있으니까 총량이 중요하니 시간 날 때마다 나눠서 하십시오.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예. 채우면 되는 거네요. 어떤 운동 골고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칙은 하나입니다. 쉽고 간단한 운동부터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셔서 이제 운동 시작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 중, 후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동이 당연히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술 전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하시면 되고 치료 중에는 당연히 이제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란불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좀 강도를 낮춰서 짧게 자주 하셔도 괜찮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절반 하셔도 괜찮고 4분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것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치료 후에는 이제 조금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내 수준에 맞게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항암치료를 받고 하시면 정말 힘드십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힘도 없으신데 그래도 영으로만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만드냐? 뭘 꼭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으러 가실 때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 바퀴 더 도는 거 식사하시고 들어 침대 눕기 전에 침대에 천천히 앉으시는 거 누우셔가지고 다리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 발목 까딱까딱 한두 번 하시는 거 그런 것만 하셔도 0이 아니라 1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불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언제 그 불꽃이 커져서 활활 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괜찮을 수 있는 반응은 약간 숨이 차거나 뭐 일시적으로 피로가 생기거나 뭐 약간 근육통 생기는 것들. 당연히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안 쓰는 근육 쓰시면 겪어보셔 아시겠지만 그렇죠. 땡기죠. 5일 일주일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를 같은 운동을 2번째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 때마다 아프다. 그건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시면 안 되시고요. 왜 그런지 한번 상의를 좀 다시 되짚어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또 다른 증상들 뭐 발열, 답답한 호흡곤란, 아까 뇌 질환했다는 그런 위험 신호들 혹은 어쨌건 평소와 다른 양상 증상이 있거나 뭔가 그 양상이 악화된다. 네. 뭔가 주의해야 될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전이가 있으시면은 그 뼈 전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해당 부위가 뭐 체중 부하와 연관된 부분인지에 따라서 고부하를 피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또 말초신경병증은 균형이 아까 저와 말씀을 드렸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수영자 같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신 거고요. 뭐 수술, 항암치료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 다 들으셨을 거고 심장, 호흡기 문제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의료진에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도 되는지 강도에 대해서 미리 질문하십시오. 어디가 답변을 주실 테니까
그 기준을 삼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의 조금 판단을 조금 따라 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호자분입니다. 옆에서 같이 하십시오. 같이 이제 5분만 걸을까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네. 하셨을 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하시면 보호자분도 건강해지십니다. 두 분이 같이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효과도 얻고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함께 하신 분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같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죠. 따로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끼워 넣어라. 지금 앉아서 폰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모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렇죠. 식탁 앉을 때 천천히 버티면서 앉는 것도 운동이고 대중교통 기다릴 때 종아리 들기 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너무 피곤해서 힘이 없어요. 운동하시면 그게 약입니다. 한번 간단한 것부터 해보십시오. 넘어져 다친 뒤로 운동이 무서워요. 혹은 다른 증상이 나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네.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한번 시작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좀 시작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시지는 결국 간단합니다.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서 좌식 시간을 줄이고 1분이라도 더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양을 늘리시고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회복이라는 게 그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지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오늘 메시지처럼 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운동을 좀 가볍게 시작하면 좋을지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좀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까요? 이걸로 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운동 원래 평소에 신체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네. 뭐 이미 이전 방송에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겟은 운동을 평소에 못 하시고 네.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쵸.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큰 제 목표이고요. 네. 가장 간단한 이제 균형 운동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가장 간단한 건 저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예. 펴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대상자들은요 집에서 이제 많이 누워 있으시고 네. 화장실 가거나 이제 식탁 가시는 것도 힘드신 분들, 겨우 가시는 분들, 혹은 부축 필요하신 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딱 시작으로 좋은 운동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균형이자 근력 운동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걷기 힘드신 분들 기준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의자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혼자서 네. 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요 의자를 붙잡으시고요. 네. 이거 잠깐 들고 있을까요? 예, 네. 붙잡으시고 바로 섭니다. 또 주의하실 게 이제 무릎을 제가 구부릴 텐데 구부릴 때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요 대퇴사도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풀썩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께서 허리춤을 항상 붙잡고 갑자기 물어주시면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잡고. 네. 허리 벨트 같은 게 벨트 잡고. 잡고 네. 넘어질 수 있는 긴장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선 이제 뭐 많이 구부리셔도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프실 수도 있고 또 힘이 네. 없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정도로만 가벼운 정도로만 구부리십시오. 가볍게 구부렸다가 허리 펴시고 일어나십시오.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좀 힘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조금만 더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굽혔다 폈다. 개수는 저희가 8개라 적어놨지만 약간 힘드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근력 운동은요. 근피로가 느껴지는 시점까지 하면 되는데 근피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다음번에 한 번 하면 조금 더 힘들 것 같다. 잘 못할 것 같다. 느끼는 시점.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개부터 한두 개 전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편하게 하시다가 아직 한 개는 좀 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시점이 이제 근피로가 오는 시점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제일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첫 번째 하나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제 이렇게. 신체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혼자서 이렇게 발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힘드신 분들 근력이 떨어지셔가지고요. 또 항암치를 받고 하시면 그런 말초신경 병신 때문에 발 힘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 요 균형 자체가 안 잡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붙잡고 특히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힘이 없으신 분들 자꾸 굽거든요. 이렇게 굽으시는 분들 오히려 붙잡고 펴시면 허리도 아프지 않고요. 허리도 좋습니다. 펴주는 거네요. 오히려. 맞습니다. 네. 팔 힘으로 잡고 허리를 피셔가지고 물론 이때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안 아프시면 버티 잡으신 다음에 종아리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 운동인데요. 네. 요 종아리 근육 경영 보행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고 추진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혼자 안 되시면 요 잡고 팔이 버티시면서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약간 뭐 손을 기대면서 하시는 기대셔도 건가요? 됩니다. 네. 안 기대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들었다가 버티면 천천히 내려가셔야지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힘이 없다 보니까 퉁퉁 이렇게 쿵쿵 이렇게 찌으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무릎이라든지 그런 충격 때문에 뭐 뼈라든지 뼈 전이 있으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개수는 약간 힘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뭐 10개면 10개 하셔도 괜찮고 5개면 5개 하셔도 됩니다. 뭐 사람마다 좀 힘든 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앉았다 서는 저런 동작은요.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의자 앉고 서기는 네. 앉고 서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균형 운동이자 근력 운동인데요. 저희 한번 옆으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종의 스쿼트랑 같습니다. 근데 네. 안전한 스쿼트라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스쿼트. 왜냐면 저희 스쿼트 할 때 항상 무릎을 빼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으면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을 안 짚고 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 이렇게 손을 앞으로 팔짱 끼시고 허리를 펴십시오. 허리 또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 구부리면 또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이렇게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것도 꽤 힘들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힘듭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네.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팔걸이 잡고 미루셔도 괜찮고요. 다리를 이렇게 미루셔도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앉을 때도 천천히 버티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번 하셔도 괜찮고 아쉬우시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힘들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맞습니다. 지점까지 예. 하면 되는 거네요. 이러시면 아쉬우시면 여기서 한 번 더 하셔도 되시고요.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균형 운동인데 한발석이 있네요. 균형 운동 핵심은 일단 안전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약간 어려운 난이도를 고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발서기가 좀 되긴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쉽다. 여기서 다리 뭐 들었다 내렸다. 네. 그럼 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잡고 하다가 잠깐 뗐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너무 쉬운 것만 안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약간 어려운 것들 네. 그걸 하시면 되시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일자석인데요. 발을 이렇게 일렬로 서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것도 쉽진 않습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잡고 서시면은 막상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게 좀 어려우시면은 요게 어려우시면은 약간 반 일렬석이라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요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어리면 요렇게 하고 붙잡고 서셔도 괜찮으시고 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좀 쉽다. 그럼 붙잡고 이렇게 앞으로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뭐 보호자가 이렇게 도와줘도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걸으셔도 되시고 뭐 뒤로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잘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 자기가 네. 나한테 이제 저는 딱 적당한데 이 정도가 네. 나한테 맞는 것도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볼까? 네. 이제 앞꿈치 들기인데요. 이제 요것들도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근력이 떨어진 분들이 또 많으신데 발이 생각보다 못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구축이 생기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뒤를 드는 게 아니라 앞을 드는 거네요. 네, 요것도 오. 많이 하시는 요것도 하시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구축이라든지 근력이 없으셔가지고 요걸 하라고 하시면은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요렇게. 엉덩이를 빼시면서. 예, 그러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주의 항상 하시고요. 허리를 펴고 드시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걷기를 이제 앞으로 뭐 10발짝 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뒤돌아서 이렇게 다시 걸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거 약간 그 환자분들한테 은근히 좀 운동이 되겠네요. 힘들고.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종아리를 드는 게 평소에 저도 안 했던 운동이었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뒤쪽이 쫙 펴지면서 당기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네요. 스트레칭도 되시고요. 반대로 이제 까치발로 이제 걷기도 하실 수 있겠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다음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까치발로 걷는 것들 걸으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것도 옆으로 걷기입니다. 요건 좀 이제 쉬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생각보다 요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경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옆으로 걷기.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벌릴 때 옆에 중둔근을 쓰거든요. 이런 근육도 좀 컨트롤하는 연습도 되고 근육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 보면 이제 그런 균형과
근력 운동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운동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저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예. 워낙 또 몸이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저희 그럼 다리로 다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간이 다 되어서 근력 운동 파트를 다들 못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딱 그런 운동들이잖아요. 네. 한번 운동을 좀 시작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이라도 해서 건강을 좀 개선하는 효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님께서 어머니께서 75세이실 때 유방암, 혈액암, 항암을 18차례 3년 동안 하신 뒤에 다리 종아리 근력이 많이 빠지셨는데 관절염도 있어서 운동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혹시 노인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재활 근력 운동 추천 가능할까요?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데 계속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재활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걷기 운동만 하시는데 관절염 악화되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근력 운동 좀 시키는 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큰 원칙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의 그 운동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하시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골고루 하시면 됩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무릎 관절염 했더니 이제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관절이 데미지를 입거나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동작이 무릎 관절에 손상을 주는 동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힘이 들어간다던가 네. 그런 것들은 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약간 통증이 생길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절염에 대한 운동도 마찬가지, 암 환자 마찬가지로 결국 개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관절염 환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어떤 특정 운동이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더 좋은 건 아니다.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가 쉽고 재밌고 양을 늘릴 수 있다면은 어떤 건데 하셔도 괜찮다. 그 통증이 약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그 관절염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그래도 환자분들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셔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큰 원칙은요. 일단 뭔가 평소와 느끼던 통증의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 정도 운동 하셔도 괜찮으신 거고 했는데 뭔가 평소보다 운동 통증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양상이. 그럼 뭔가 안 맞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고 하면은 보통 나빠지진 않고요. 보통 걷기 정도는 다 괜찮으시고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으시고 근력 운동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들 무릎 구부리는 거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니라면은 보통 관절 있으신 분들 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 중에 이제 무릎 구부리라든지 의자에 앉았다 서기 그 정도가 이제 무릎이 약간 굽히는 동작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실 때 혹은 하고 난 그날 혹은 다음날까지 보십시오. 다음날 봤는데 좀 뭔가 좀 나빠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날 한 게 조금 부담될 수 있겠구나 하셔가지고 강도를 낮추거나 개수를 낮추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여드린 운동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해보니까 좀 하체 근력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런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프면 좀 그 운동을 좀 제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코님 질문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분들이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